운전. 캠핑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나 외롭다. 일부러 천천히 왔지롱. 앞에 차 안 보이게 하려고. 아무도 내 말 안 듣는구나. 이번에 가는 곳은 구룡 자동차 야영장. 거의 도착해서 산길에 접어드니 풍경이 너무 좋다. 경치 같이 보자고 깨웠더니 자는 사람 왜 깨웠냐며 둘 다 심통만 부린다. 캠핑 온 초장부터 김이 새고 만다. 마음속으로 이번이 마지막 캠핑이라고 되새긴다. 맑은 계곡물을 따라 토속 음식점도 보이고 아기자기한 카페들도 눈에 띈다. 몇 번이나 오려고 그러던 구룡 자동차 야영장을 이번에야 겨우 오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잔비가 내리기 시작해 급히 피칭을 마무리했다. 에어 텐트라 맘만 먹으면 15분 만에 피칭이 가능하다. 금요일 오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온지라 그날 받은 체험 교구인 해초비누를 만들어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결국 급하게 정리하고 뜬금없이 해초비누를 만든다. 다음에 올 땐 체험 교구 이런 건 적당히 차에 숨겨놓아야겠다. 구룡 야영장은 지금까지 다녀본 국립공원 야영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냉장고이다. 하간포에서도 봤었지만 거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고 이곳은 실제로 관리가 잘 되어 실사용이 가능한 냉장고였다. 전자레인지도 바로 옆에 있어 캠핑 내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주차장이 사이트 가까운 곳에 지정석으로 되어 있고 구룡사를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며 깨끗한 계곡을 끼고 있어 한여름에도 캠핑을 하기 좋은 곳이었다. 다른 곳보다 피톤치드가 가득한 이곳에 오니 우리 집 대장도 신이 나 뛰어다닌다. 국립이라 가격 역시 착해서 전기 포함하여 1박에 23,000원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일단 매점이 없어 뭘 사려면 다시 차를 타고 나가야 하고 아무래도 산속이라 그런지 벌레들이 꽤나 많았고 코인 샤워기의 불이 동작에 반응하는 거라 거의 춤추듯 샤워를 해야 했다. 또한 사이트로 차량이 들락날락하여 어린아이들은 주의를 요한다. 그래도 이 경치가 이런 단점을 모두 커버하고 남는 듯하다. 다음날 아침부터 서둘러 횡성 루지 체험장에 갔다. 순간 앞에 있어야 할 매표소가 없어 서비스가 종료된 줄 알고 당황했다. 매표소가 안쪽으로 이전된 줄 알고 한숨을 쉬었다. 또 대장에게 미리 확인 안 했냐고 핀잔을 드릴 뻔했다. 이곳엔 1년 전에 와봤었는데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라 믿고 싶다. 횡성 관을 지역에서 숙박적이 있으면 주말 1회권 15,000원에서 3,000원이 할인된다. 캠핑장도 포함되나 구룡 야영장은 횡성 관한이 아니라 할인을 받진 못했다. 10세 이상, 키 120cm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독 탑승이 가능하고 어린아이의 경우엔 별도 가금 없이 보호자와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루지 탑승장으로 가기 위해 소형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이번엔 도로를 타고 갔는데 저번엔 사람이 많아서 골프카트를 타고 루지 체험장을 거슬러 올라갔다. 주말엔 꽤나 대기 시간이 있어 이번엔 마음먹고 10시에 도착했다. 예전엔 만원에 액션캠 대여 서비스가 있어서 이용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그 서비스는 없어졌다고 한다. 아이는 자꾸 자기가 운전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다가 결국 핸들을 잡게 하여 손잡이 양끝을 내가 잡고 운전하고 아이는 운전하는 신용만 하게 했다. 안전교육을 듣고 출발하게 되는데 아이 보고 운전하라고 한 걸 이내 후회하고 말았다. 네 해야지. 내가 양끝을 잡고 운전하는데도 아이가 이리저리 핸들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위험한 순간이 많았다. 오 조심해 운전. 아이는 운전이 자기가 운전하고 내려온 줄 안다. 일부러 나 재밌으라고 무섭게 운전했는데 괜찮았냐고 물어보는데 어이가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가 아쉬워 보인다며 한 번 더 타고 싶지 않냐고 조르기 시작한다. 점점 커갈수록 조르는 스킬이 늘어나고 있다. 잘했어. 우리 3등이니까 좀 괜찮아. 누가 운전했어 오늘? 나 김태민이 운전했지. 탑승권엔 3,000원 상당의 횡성 관광 상품권이 달려오는데 안내는 횡성군 전 지역에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 이 상품권을 받아주는 식당은 보지 못했으니 체험장의 커피숍이나 매점에서 소진하길 추천드린다. 루지 체험장 인근 15분 거리엔 안흥찐빵 마을이 있다. 캠핑장에서 먹을 찐빵이나 사가려는 마음에 들렀는데 모락모락 마을이라는 찐빵 만드는 체험장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보았다. 찐빵 만드는 체험을 대체 누가 하러 올까 싶었는데 충격적이게도 5월 주말 예약은 모두 마감되었다고 한다. 파트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결국 누군가 만들어 놓은 찐빵만 구경하고 밖으로 나선다. 체험마을 한켠엔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별다를 게 없는 놀이터지만 짚라인이 떡하니 있어 한참을 타고 놀았다. 우리 아이는 겁이 많아 내가 신나게 타는 시범을 보이고 나서야 난생 처음으로 짚라인을 경험해 보았다. 즐거워하는 걸 보니 다음엔 짚라인이 있는 캠핑장을 물색해 봐야겠다. 재밌어. 돌아온 길에 아는 찐빵으로 유명한 집에서 찐빵을 샀는데 맛있는 건 둘째치고 저 한 박스에 25개 정도 들었는데 단돈 10,000원이다. 주변 사이트에 찐빵을 나눠드리고도 저렇게나 남았다. 점심으로 샤브샤브를 먹고 구룡사로 출발하기로 한다. 생각보다 조리가 간편해 급할 때 든든하게 먹기 좋은 메뉴다. 출발하려는데 때마침 날라온 이름 모를 벌레 때문에 또 한참 시간이 지체된다. 자연 속에서 풀벌레와 노는 것도 참 좋아 보인다.
풀벌레가 집에 가야 한다고 겨우 설득하고 나서야 구룡사로 길을 떠났다. 입구 매표소에서 성인 기준 3,000원을 내고 입장을 했다. 정상까지 등반하는 경우 입산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참고해야겠다. 다리 앞에 거북이 모형의 돌 조각에서 샘물이 나오고 있다. 절에 가는 길에 있는 이런 조각들은 참 운치 있는 것 같다. 다리 양옆에는 구룡사를 상징하는 용이 양쪽으로 조각되어 있다. 다리 위에서 계곡을 보는데 햇살이 비쳐 너무 이쁜 풍경을 자아낸다. 풍경을 감상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뭔가에서 봤더니 다리 위에서 저러고 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지도를 보고 구룡사를 지나 세련폭포까지 가보려고 했으나 다른 지도에 구룡사에서 1.5km나 떨어진 걸 보고 바로 포기했다. 구룡사로 올라가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일주문 코스고 또 하나는 황장목 숲길이다. 울창한 숲 사이로 길이 잘 닦여 있어 힘들이지 않고 산책하듯 걷기 좋다. 옆에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들으며 나무 그늘을 걸으니 시원하다 못해 춥다. 산행을 온 지나가던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오면 어쩌냐고 핀잔을 준다. 아이도 거기에 맞춰 갑자기 못 걷겠다고 엄살을 부리기 시작해 결국 업고 가기 시작했다. 나중에 나도 늙으면 너가 나 업고 놀러 다녀달라고 하니 알았어 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업고 이렇게 놀러 다녀야 돼. 알았어. 약속했다 너. 나중에 내가 늙어서 놀러 다닐 때 나 안 데리고 다니면 이 영상을 보여줘야겠다. 지금 좀 고생하고 나중에 꼭 돌려받을 생각이다. 굽이치는 계곡물이 자꾸만 발길을 잡는다. 자주 가본 월악산, 계룡산, 설악산 등과는 또 다른 느낌이다. 잠시 계곡 물소리에 집중해본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실증이 날 것 같지 않다. 오래된 나무가 많아서 그런지 다른 곳과는 또 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약간 원룡공주에 나오는 숲 같은 느낌이 들어 중간중간 한참을 바라보았다. 40분 정도 걸어 구룡사에 도착했다. 어른 걸음으로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지만 풍경을 보느라 꽤 많이 지체되었다. 입구 옆 미륵보살이 다른 절보다 신비롭게 느껴졌다. 입구에 들어서면 사천왕이 위엄을 보이며 서 있다. 중국의 절에도 항상 입구에 이렇게 사천왕이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따라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가 또 괜히 시비가 붙었다. 우리 사이에 국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불법률이다. 얘기를 꺼내면 거의 100이면 100 싸움이 난다. 구룡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이상이 창건한 사찰로 이 절터의 못에 9마리 용이 살았다고 해서 구룡사로 전해진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명당의 기운이 흐르는 느낌이 들었다. 햇살에 비친 미륵보살님에게 징징거리는 아이를 뒤로 한 채 가족의 건강을 마음속으로 빌어보았다. 구룡사에서 조금만 더 위로 걸어가기로 했는데 흔들다리 옆으로 못 떨어진 폭포가 눈앞에 들어온다. 너무 이쁘다. 이야. 정말 선녀가 목욕을 했다면 이런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비주얼이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흔들다리 위에서 한참을 보냈다. 더 올라가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곳의 풍경이 절정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려온 길에 가방 들어주기 대기를 했다. 아이도 참 고집스러운 게 캠핑장까지 가는 길 끝까지 가방을 들고 가더라. 대체 어디서 저런 고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낑낑대면서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구룡사 산책을 다녀와서 더위를 식히기 위해 캠핑장 앞 계곡물에 발을 담궜다. 월악산 용화야영장 계곡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깨끗한 수질에 만족했다. 다만 돌에 이끼가 많아 미끄러우니 주의를 요한다. 이번 맛집 탐방은 추천할 만한 곳이 못 되어 과감히 패스한다. 절에 들러서인지 방과 사유상 모습으로 자는 아이를 끝으로 다음 주엔 퀄리티 좋은 무료 선사 체험 박물관을 바로 옆에 두고 선사시대 체험과 넓은 산책길을 보유한 이제 막 오픈한 따끈따끈한 지하철 캠핑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말에도 빈자리가 아직 많은 이곳 더 소문나기 전에 빨리 다녀오길 바란다.